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최근에 정부에서 검토해서 6월 중에 발표 예정에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개정안 포인트는 아파트가 아닌 원룸이나 투룸 크기의 소형 주택으로 간주되는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종부세에서도 제외가 될 거고요. 또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10년 의무임대 기간 역시도 이제 단기임대 4년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도 이제 검토 중에 있죠. 이 모든 개정은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임대차 3법의 폐해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요즘 오피스텔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참고로 오피스텔은요, 법적으로 상업지라든가 준주거지에게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즉, 주거용이냐 아니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세금 측면에서 각각 다른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큰 혼동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또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피스텔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제 전세를 활용해서 아파트 갭 투자 익숙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죠. 불과 3, 4년 사이에요. 아파트 값에 폭등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수도권에서요. 아파트 갭 투자가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평균 1억에서 2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 아파트 갭 투자가 가능했었죠. 이제는 아무리 적어도요. 6억 이상은 있어도 사실 갭 투자 매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소액 투자가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대체 투자로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소액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상관없이요. 주택투자처럼 8%, 12%의 취득세 중과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은 4.6%로 취득세가 아주 일정하다는 점에서 투자에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 갭 투자액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또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대체 투자로 접근이 많이들 하고 계신데 사실은 2천, 3천만 원 정도 갭 투자가 가능한 그런 분양 물건을 간혹 찾아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이러한 갭 투자액이 자꾸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할 수 있었던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 도심 지역에 들어가시면 투룸 오피스텔의 경우에 최소 5천만 원, 많게는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갭 투자액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돼야 괜찮은 분양 매물에 투자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요즘 빌라 같은 경우에도 투룸 같은 경우에 보통 5억 정도에서 6억 정도 줘야 살 수 있는 이렇게 좀 가격이 지금 소형 주택에 대한 가격이 너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아셨으면 해요. 이렇게 자꾸 갭 투자액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은요, 무엇보다 땅값입니다. 그리고요, 건축비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한 2년, 3년 전만에 비교해서 보면 2배, 3배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전망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실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제 오피스텔이 과거처럼 우리가 사무공간의 어떤 그런 구조와 개념을 갖고 있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 그러면 아파텔이라고 하는 게, 즉 아파트와 호텔 개념의 구조가 이제 고급화되면서 생활 편의 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죠. 요즘에 젊은 1인, 2인 가구들이 정말 입맛에 잘 맞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피텔이 이게 상업지다 보니까요. 아파트보다는 일단 교통 입지가 너무 좋고요. 또 주변에 백화점, 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인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특히 주요 도심에 가보시면 1, 2인 가구의 소형 가구 수가 상상외로 좀 크게 급증하고 있는 탓이에요. 원룸이나 투룸, 쓰리룸의 오피텔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공급은 이제 턱없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존에 오피텔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또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투자 매력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로 문제냐 하면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2021년 작년에요. 는 불과 11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의 오피텔 분양 물량이 1만 호실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9,400개 호실이었고요. 문제는 올해 2022년 예상 공급량인데요. 이게 또 작년 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4,400개 호실 정도 불과하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앞으로 오피스텔은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아파트 중심의 투자에서 소액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 이제 투자자들 제가 만나보면 한마디로 똑똑한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대체 투자로 똑똑한 오피스텔 한 채라도 갖고 있으려는 뭐 이런 생각에서 오피스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뭐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오피스텔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는요, 비단 작년과 올해의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표를 잠깐 보시면 2018년부터 계속해서 크게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그만큼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 있죠. 그리고 준주거 지역만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빈 땅이 없습니다. 또 이제 구축에 뭐 낡은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유휴 토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찾기가 굉장히 또 어렵고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설령 찾았다고 해도요. 문제가 이 토지 주인들이요. 토지 호가를 너무 올려요. 너무 올려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시행사들이 뭐 건축해서 그 가격에 비싼 가격에 사서 분양할 엄두를 사실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행사가 만약 이제 그러한 가격에 비싼 땅값을 주고 건축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분양가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아파트 가격 수준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높은 가격에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과연 여러분 그러면 서울 땅값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게 또 굉장히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사실 뭐 여러분 뭐 부동산 시장,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뭐 이런 것들의 궁금사항이 많으신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아는 방법 단 한 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오늘 유튜브에서 제가 공개합니다. 바로 땅값 추세예요. 이 땅값이 어떤 추세로 갈 것인지를 예측하면 미래의 부동산 가격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아파트를 많이 사보고 또 주택도 사보시고 오피스텔 상가 등도 사보았지만 사실 토지를 사신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토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뭐 일반 부동산 투자자분들 보시면 이제 땅값 추세를 몸으로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뭐 부동산 업계에서요. 시행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토지 매매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의 땅값을 알면은요, 여러분은 몇 년 후에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역삼역 하이엔드 최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제가 맡았는데요. 그 건축주분이 2020년, 약 한 2년 전이죠. 그때 평당 얼마 주고 사셨냐 제가 여쭤보니까 평당 1억 2,500만 원의 토지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 쪽에 뭐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분양 물건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건축 짓고 있는 그 장소 바로 옆 장소에 같은 토지의 크기가 나와서 이 건축주분이 그걸 또 매입을 해서 똑같이 지으려고 이제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해당 그 토지주와 이제 협의를 해 봤는데요. 세상에 그 토지주가 매도 호가를요, 무려 평당 3억 5천에 부른 겁니다.
너무 비싸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막상 사려고 또 하니까 이 토지주가 다시 또 4억을 불렀답니다. 이렇게 땅값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룻밤 자고 나면 오르는 게 땅값인데요. 아무튼 불과 2년 전에 1억 2,500만 원 주고 평당 산 것이 말입니다. 상업지요. 지금은 뭐 3억, 4억을 이렇게 부르는 효과죠. 호가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뭐 결국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근처에 다른 토지들을 알아보니까 뭐 2001년도 즉 작년 기준에 매매된 거래 가격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뭐 2억 3천 평당 또 2억 4천에 거래된 것들을 찾았는데 한번 표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참고해 좀 해보시고요. 뭐 올해 2022년에는 불과 1년 만에 벌써 뭐 3억 5천 4억 하는 거니까 사실 강남의 이런 상업지 평당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강남만 이렇게 땅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북이나 다른 지역 가셔도요. 불과 1, 2년 전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오른 그런 토지들도 많아요. 강남 역삼역 쪽에 이제 가보니까 코너에 있는 땅은 뭐 평당 7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도심의 부동산이 거의 10억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땅값이 오르면 이게 건물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어도 보통 한 2년, 4년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제가 분양 맡은 하이엔드급 럭셔리한 오피스텔의 전용 기준으로 뭐 지금 분양가가요. 평당 1억 1천만 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비싸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이엔드 럭셔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억 3천에서 뭐 1억 5천에 이제 벌써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물건이 1억 1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던 것도 땅값을 그만큼 저렴하게 샀었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옆에 토지를 뭐 3억 5천에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요. 똑같이 또 건축하더라도 건축 자재도 또 많이 올랐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뭐 건축비 상승분까지 포함하면 평당 분양가 앞으로 미래의 분양가는 1억 7천만 원에 책정해서 분양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수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오피스텔 가격은 땅값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예, 보시는 이 기사는요, 서울 도심의 오피스 빌딩의 평당 매매가가 드디어 4천만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제 뉴스 기사인데 2021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2018년에 강남의 오피스 빌딩 평당가가요 3천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4천만 원으로 올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 뭐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서울의 빌딩 투자에 뭐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요. 선진국들 가보시면 도심의 상업용 빌딩에 대해서 서울 빌딩 가격 대비요. 서울 빌딩 가격이 무려 절반 이하 가격이라는 거죠. 뭐 또는 심지어는 3분의 1 가격 수준에 불과해서 아주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이 서울에 이제 이런 상업용 빌딩을 사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사 내용처럼 홍콩의 대형 오피스 빌딩은 뭐 한 평당 보시면 2억 5천만 원 정도고요. 일본 도쿄는 2억 원 정도,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같은 곳은 뭐 1억 5천만 원 정도죠. 근데 서울 빌딩 가격은 이들 도시의 3분의 1 이하 가격이어서요. 아주 저가 매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는 얘기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민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뭐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들에 비해서 여전히 3분의 1 가격에 머물러 있는 그 이유가 무엇보다 국민 소득이요. 아직 3만 6천 달러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 2030년 경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래프는 제가 15년 전에 제가 구한 그래프인데요. 2007년도에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데요. 이 보고서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의 2010년과 2020년 그 당시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점쟁이처럼 맞췄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2020년에 3만 달러를 우리 대한민국이 2년 앞당겼어요. 2018년에 우리가 3만 달러를 잃은 그런 또 저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8년 후 2030년경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드디어 선진국 수준인 4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이제 항상 부족한 서울 중심의 주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심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부족하기 때문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 다시 말해서 공급이 작고 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소득이 올라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도움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또 질문하시는 또 강남 불패, 또 부동산 불패,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켜질까,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유튜버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누구는 폭등한다, 또 누구는 폭락할 테니 지금 사지 마라,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어서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반된 또 견해에 너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또 혼동이 또 많이 오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답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해보셨죠? 증시가 좋을 땐 또 오른다라는 의견이 또 많고요, 대부분. 증시가 또 아주 폭락 장세에서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렇게 또 주장들을 펴는 게 또 보통입니다.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요, 특히 10년,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으로 여러분이 투자해 두시면 크게 다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거든요, 여러분. 실물 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무형 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 아니죠. 이렇게 무형 자산과는 달리 실물 자산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실물 자산의 가격, 특히나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실물 자산은요, 자유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항상 오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또 정상적인 경제는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올라야 그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인데요.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의미는 실물 자산의 또 부동산 가격도 항상 오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부동산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물가 상승이 정지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 나라 경제는 파탄이 됩니다, 여러분. 경제 파탄 나기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기술 개발 때문에, 기술 혁신 때문인데요.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지난 몇 년간 몇 년 걸려서 개발된 기술이 지금 몇 개월이면 또 몇 주면 또 며칠이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만큼 기술 혁신의 속도는 지속적으로 빨라지게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원가보다도 부가가치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가가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기업의 수익이 더 늘어나고 그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더 올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물가를 오르게 합니다. 실물 자산이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되는 경제의 기본 원리인 것이죠. 지금까지 원봉 박사였습니다. 오늘 좋은 영상, 좋아요, 구독 꼭 눌러두시면 다른 유익한 정보도 또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또 궁금한 부분은요, 유튜브 매물 방송으로는 구독자 수에서 국내 1위인 부동산 비밀노트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현재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부동산 재테크와 청약 정보, 그리고 또 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량 또는 이제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저와 부동산 재테크 또 다수가 참여해서 꼭 참여하시면은 유익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